티볼리가 돌아왔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디자인이 큰 폭으로 바뀌기도 했고 새로운 엔진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라는 엄청난 무기를 꺼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더 뉴 티볼리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볼리는 너무나 유명한 자동차죠. 인기도 상당히 많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자동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29만 대나 되고 거의 매년 4만 대에서 5만 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이 세그먼트를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처음 티볼리가 탄생을 했고 2017년에는 티볼리 아모 모델이 나왔고 2019년에는 베리뉴 티볼리 모델이 나왔어요. 사실 티볼리가 이 세그먼트를 유행을 시키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쟁자들이 생겨났고 사실 정체하면 이제 판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했는데 이 베리뉴 티볼리 이후에 회사 사정도 조금 어려웠었고 티볼리 판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도 했고 새롭게 으쌰으쌰 잘해보자는 이런 화이팅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모델이 이제 진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더 뉴 티볼리예요. 자,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더 뉴 티볼리를 살펴보면 구쌍용 현 KG 모빌리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일단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을 따른 자동차예요. 두 모델을 살펴보시면 일단 보닛 동일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의 형상마저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바꾸면서 최대한의 변화를 끄집어냈습니다. 사실 이 두 차를 살펴보면 같은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에 엠블럼이 없어요. 이 엠블럼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독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엠블럼 대신에 이 자동차명을 이제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구 이런 것들도 좀 위치가 달라졌고 좀 미래적인 느낌을 주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사실 이 새로운 티볼리라기보다는 티볼리의 전기차 디자인을 조금 만들면서 파생된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토레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남성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도 티볼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범퍼 쪽을 보시면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지만 이런 램프의 위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 부위들의 디자인 위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포인트를 주면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확실히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 요소들이 있고 견인고리 부분을 빨갛게 포인트로 준 것도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이탈리아 자동차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비대칭적인 포인트 요소들도 있는데 이 스노클, 이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 양쪽으로 중앙으로 몰려놓은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 넣으면서 좀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공기 흡입구도 줄어들고 엠블럼도 사라지면서 자동차가 훨씬 더 매끈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 그리고 요즘 자동차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휠아치를 감싸고 있는 이 크레딩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두툼해지기도 했고 살짝 더 튀어나온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의 하단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사실 뒷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다만 이 쌍용차의 엠블럼이 사라지고 티볼리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KG 모빌리티의 엠블럼이 새롭게 붙기도 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일단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센터 패시아예요. 이 다이얼로 돌리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이제는 전부 터치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던 것이 나눠지기도 했고요. 조금 더 미래적이고 심플하고 터프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송풍구 디자인이나 이런 트림의 디자인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전 모델과는 다른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눈에 쉽게 띄는 부분,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들의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새롭다라는 느낌까지도 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뉴 티볼리는 총 3가지 모델로 판매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본 모델이 1.5L 터보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티볼리 에어 모델입니다. 티볼리 에어 모델은 뭐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뒤쪽이 훨씬 더 길어진 모델, 그러니까 적재하기도 훨씬 더 좋아졌고 뭐 레저 활동을 펼치기에도 훨씬 더 좋은 모델이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세트로 동시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에어 모델은 일반 모델과 다른 이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에어만의 엠블럼도 그대로 붙습니다. 지금 다른 모델들이 이 쌍용차 엠블럼을 전부 삭제를 하고 있는데 티볼리 에어는 에어의 자체적인 엠블럼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전동식 트렁크가 아닌 건 아쉽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를 접게 됐을 때 평평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다양한 활동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 활동성이 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납을 위한 액세서리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티볼리 에어의 뒷좌석인데 사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티볼리 에어나 티볼리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애초에 동일한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공간만 해도 상당히 충분하고 이 시트 밑바닥에 다리를 집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좁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티볼리 자체가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에어 모델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등받이를 살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 각도가 살짝이지만 자, 이 눈으로 보였을 때는 이 각도가 조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등받이를 이 정도 눕혀놓고 앉게 되면 기존에 90도로 세워놨던 그 등받이보다는 훨씬 더 편안함을 주고 안락하게 이동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모델이에요. 사실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기존에 티볼리가 처음 나왔을 때 1.6L 자연흡기 엔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디젤 엔진도 있었고 2019년도부터 이제 1.5L 터보 엔진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 1.6L 자연흡기 엔진은 자취를 감췄거든요. 하지만 이번 더 뉴 티볼리에는 이 1.6L 엔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아이신 6단 변속기와 조합이 되고요. 최고 출력은 120마력대고 최대 토크는 16kgm 수준이에요. 사실 애초에 처음에 티볼리가 나왔을 때 사용했던 엔진이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1.5L 터보 엔진 자체가 출력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티볼리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 엔진이 이제는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효율적인 부분이나 기본기 측면에서는 이 엔진도 이미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이 엔진을 사용하는 것, 이 엔진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은 이 티볼리의 다양성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한 모델이기도 하고 가성비를 위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1.5L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은 이 앞쪽의 그릴 디자인도 다르고 이 고급스러움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컬러풀로 되어 있는 이런 옵션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일단 최저 가격이 1,883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차 풀옵션 가격 수준으로 이 티볼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싸고 좋은 거는 없다는 주의인데 이 자동차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넓은 공간만으로도 이 차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차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판매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 수동 모델을 끼워 넣으면서 이 시작 가격을 낮췄는데 이 모델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수동 모델은 없고 전부 자동 변속기가 달린 모델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물론 옵션을 넣다 보면 1883만 원보다는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최저 트림의 가격이 굉장히 낮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더 뉴 티볼리의 굉장히 큰 무기일 것 같아요. 자, 티볼리의 변화를 직접 두 눈으로 본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 차는 참고로 완벽한 시제품은 아닙니다. 지금 광고 촬영 모델로 간단히 만들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차량과는 일부 디자인이나 기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시승차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시승 행사가 열리는 대로 저희가 이 티볼리를 직접 운전하면서 숨겨진 매력이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